부동산 가격이 미친듯이 오를 때에는 너무 많이 올랐어. 30% 정도 빠지면 그때 살래 라고 말했으면서 또 막상 부동산 경기가 현재와 같이 침체가 되어서 이러한 부동산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지난 과거 일이 아니고 현재 2025년에 나오고 있는 기사입니다. 서울도 부동산 침체가 된다고 하니까 어떠신가요? 이러한 기사를 보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제 진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 거봐, 인구 감소로 서울도 하락한다니까 라는 말을 하시죠. 오를 때는 이런 핑계 대면서 안 하고 좀 시장이 경색이 되어서 하락을 하면 또 저런 핑계 대면서 안 하고 그냥 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변명되지 마시고요. 서서히 데워지는 물에 뜨거워지는 걸 느끼지 못해서 삶아져 버리는 냄비 속 개구리가 과연 여러분과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저 같은 경우 다른 채널 부동산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을 전부 다 봅니다. 근데 부동산 유튜브에 꼭 이러한 댓글이 달리는데요.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은 가격이 내려야 합니다. 이분이 정말로 미래 세대를 걱정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진짜 이분이 앞으로의 후세를 위해서 진심으로 걱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댓글로는 이러한 글을 쓰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세를 위해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아파트를 살 사람이 없음. 이 말은 진짜 20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고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2017년에도 미친듯이 달렸던 댓글입니다. 2017년 이후에 서울 아파트의 그래프 곡선이 이 댓글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집값 너무 거품이 많아요. 조금 떨어졌다고 난리. 아직도 멀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부동산 내려야 합니다. 애들도 없는데. 부동산, 거품 다 빼야 한다. 너무 비싸다. 부동산 불패는 끝났어요. 강남도 불패는 끝. 조금 더 읽어보죠. 부동산 가격은 30% 정도 더 내려야 합니다. 지금 가격에서 50% 빠져야 정상이다. 부동산 가격이 빠져야 될 수 있죠.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만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받고 있는 인건비를 반토막 내야 된다고 하면 아니면 자영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국밥을 한 그릇에 10,000원에 팔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반토막인 5,000원에 팔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나의 인건비는 항상 올라야 하고 남의 인건비는 떨어져도 되는 건가요? 어떤 분이 이러한 댓글을 다셨는데 제가 댓글 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다양한 유튜브를 보는 편인데 진짜 유독 돋보이는 하락론 부동산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런저런 데이터를 들먹이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 관련된 말만 진짜 10몇 년째 주구장창 해오고 있는데 그러한 영상들을 보면 또 항상 조회수가 달달하게 잘 나옵니다. 하지만 항상 누군가는 팩트체크를 열심히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땡땡 교수님 2013년 영상 부동산 게임은 끝났다 보고 감명받아 12년째 대폭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대폭락 가자. 교수님 존경합니다. 저분들 2013년부터 폭락이라고 했음 찾아보셈. 교수님 말 듣고 10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알아보던 집들은 다 몇 배가 되었네요. 교수님 말 듣고 10년째 기다리고 있다는 글에 대댓글이 달렸는데요. 어떤 분은 10년 전부터 교수님을 아셨나요? 그때도 기다리라 했다고요? 또 어떤 분은 웬 구라야. 땡 교수님께서 유튜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제발 핑크처럼 그냥 물어보기만 하지 마시고 제발 검색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검색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이 교수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거면 즉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한 것만 말을 한 거고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기타 매체에서 나와서 했던 말은 했던 말이 아닌가요? 이런 분께 뭐라도 댓글을 좀 쓰고 싶지만 그냥 이런 댓글 쓰다 보면 좀 개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글에 댓글을 일체 달지 않습니다. 댓글을 얼마나 그냥 쓰는지 제 최근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3주 전에 GTX-A 파주에서 서울역 흥행 돌풍 대수롭게 보면 안 되는 이유 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이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것도 2개나 작성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저보고 GTX를 타보고 만든겨. 두 번째는 문 열려서 타고 문 열리고 내릴 때까지의 시간이고 본인은 운전사이고 타보고 쓴다. 당신이 안 타보고 쓴 거겠지. 이미 이 묵은 동산 거품은 알 사람은 다 알지. 저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저보고 당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의 없음은 이 부분은 차치하고 이 댓글을 쓴 분의 채널에 들어가서 봤어요. 본인께서는 GTX를 타보고 쓰셨다고 하시니까 타본 영상이 있나? 그래서 이 나리토 1980 클릭을 해보면 이 채널이 나오는데 게임 영상만 있어요. 나리토 1980인 걸 보면
왠지 1980년생인 것 같기도 한데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제 채널을 들어와서 보시면 저는 GTX를 실제로 탑승을 해서 찍어 올린 영상도 있어요. 버젓이 제 채널 들어오시면 GTX 탑승 영상들도 있는데 저한테는 타보고 만들었냐고 물어보고 본인은 탔다고 하지만 그 어떠한 증거도 없죠. 그냥 댓글 달기 전에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러한 다른 영상 한번 봤다면 이러한 댓글을 절대로 못 달 텐데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조금 불쌍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러한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2023년 통계청 자료 기준 유주택자는 56.4%, 무주택자는 43.6%랍니다. 거의 반반이죠.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무주택자를 무조건적으로 뭐라 할 생각도 없습니다. 당연히 뭐라 해서도 안 되고요. 무주택자여도 이런저런 사업으로 돈 쓸어 담아서 이러한 고급 아파트에 전월세 사시는 분들도 물론 많고요. 그리고 저 역시 한국 부동산에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집값으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에 있어 엄청난 제약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보죠. 저는 위선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굳이 거짓말하고 싶진 않고요. 여러분에게 로또 1등을 당첨해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로또 당첨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정말로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단연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불로소득이어서 안 된다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로또야말로 불로소득의 끝판왕인데요. 부동산 투자는 안 된다고 하면서 불로소득의 끝판왕인 로또는 왜 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은 가격이 내려야 합니다. 부동산 내려야 합니다. 애들도 없는데 부동산 거품 다 빼야 한다. 너무 비싸다. 이런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과연 부동산을 제대로 매수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이러한 댓글을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을 바라보며 그 부동산 상승 곡선을 타지 못한 본인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엄청난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감정이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엄청난 좌절감에 대한 분출구가 필요한데 이를 위선적으로 포장을 해서 이런 댓글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댓글을 쓰는 분들에게 본인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반토막 낸다고 하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앞으로의 청년들이 힘들어서 본인들의 연금을 반토막 낸다고 해도 이러한 댓글을 달 수 있을까요? 제가 세대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매번 공급 가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서울의 경우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입니다. 25년도만 적정 수요에 근접을 하고 앞으로 26년, 27년, 28년, 29년은 진짜 씨가 말랐어요. 최근 30년을 봐도 이 정도로 입주 물량이 없었던 것은 보시다시피 없죠. 진짜 당장 2026년은 씨가 말랐습니다. 2027년도 조금 올라와서 잘 살펴보면 2027년이 만세대인데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 DH 클래스트가 5,007 세대로 대부분의 입주 물량을 차지하고 다른 서울 자치구는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요. 참고로 반디클은 이 아리팍 옆에 있고요. 향후 반포 대장을 바라보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부동산 첫 투자를 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진짜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마음먹고 하려고 하니까 정말 주변에서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정말 제정신이냐? 인구 감소하고 있고 급속도로 노령화돼서 빈집이 생기는데 누가 부동산을 투자하냐? 진짜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장 돈을 잘 벌었던 시절이 되었고요. 물론 저도 투자를 이때쯤 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 생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즉 행운도 다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열심히 부동산 공부했던 사실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2025년을 바라보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울 같은 경우 본격적인 공급 가뭄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현재 정치 시국 등 문제로 부각되지 않을 뿐이지 사실 엄청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고 공론화하고 있진 않죠. 하지만 이러한 공급 가뭄은 단기간에 해결이 절대 불가능하죠. 한번 공급이 지체가 되면 3, 4년은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제 모토는 하지 못한 걸 후회하기보다 하고 나서 후회하자입니다. 2025년은 부동산 투자하기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에 있어 올해에도 생각지 못한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이고 이를 대처하는 능력은 사람별로 천차만별이겠죠. 제 말이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진리도 아니고요. 하지만 전 이럴 때일수록 본격적으로 움직여 보려 합니다. 왜? 남들이 관심 없을 때가 최고의 기회라는 것은 언제나 진리였거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